일단 두 번째 준비기일 끝났는데 좀 총평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측 대리인에서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재판부께서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주셔서 저희 예상대로 다음 길 변론기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전히 상대방 주장과 상관없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하신 바에 충실히 따라서 재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적법 요건 4가지가 결여되었다 네, 이렇게 네. 주장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혹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적법 요건에 관한 항변들이었고요.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이미 재판부가 적절하게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의 어떤 본안전 항변, 즉 적법 요건에 대한 항변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감각을 좀 이유를 그것이 종전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다. 국회 탄핵 소추를 할 때 반드시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해석에 따를 때 아주 적법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이 다른 탄핵 심판건과 다른 탄핵 심판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굳이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재판소에서 재판관님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종전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한 총리께서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 이후에 탄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재판관 2분을 임명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었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마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않고 언론 보도 위주로 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기들이 증거낸 걸 보시면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는 소추인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언론 기사가 전부였으니까 그것만 첨부해서 내셨을 거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 그 담은 속기록, 동영상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추가로 다 증거로 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재판부에서 채택해 주신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결과가 오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서정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쪽에서는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증거를 전혀 신청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출하지 않은 쪽에서 제출한 쪽을 트집 잡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로 송부 촉탁을 피청구인에서 계속 관계하고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판부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재판은 지금 탄핵 심판 재판이고 헌법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형사 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빨리 조속히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벌이나 사고 당했을 때는 60일 내에 새로운 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는 국가에 굉장한 불안을 초래하고 헌법적인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가 헌법에 있는 것이고,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 능력을 따져서 증거를 판단하다가는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빨리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나름의 증거 판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판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의문 제기도 곧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란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상대방 측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의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성부 여부가, 무죄 여부가, 유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형사소송 절차에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또는 그 증거조사를 형사소송의 단계처럼 높이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긴 소송 기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적인 위기의 기간도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대통령의 위헌 사실을 내란죄로서가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서 구성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든 또는 국회 침입이든 다양한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헌법 위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죄에 관해서 저희가 내란죄에 관한 탄핵소추 의결서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 이유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죄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은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일단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은 지금 헌법 위반을 다룬 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고 100에 하나, 만에 하나 형사법정에서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충돌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이가 들어갔다고 언론 보도도 나 있습니다. 오늘 내란죄 여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계속 따지자고 막판에 가서 그렇게 말씀도 피청구인 쪽에서 하셨고, 피청구인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을 되도록이면 오래 끌고 가고, 또한 증거에 관한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을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략으로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탄핵 심판이고,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 위반 여부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사실로서 내란죄의 구성 사실들을 주장할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마치시죠. 한 가지 대통령의 지금, 그리고 또 피청구인 측의 태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지금 피청구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심판의 결론을 통해서 이 원칙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